네, 오늘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 많은 양의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장 김홍규 시장이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 강릉시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셈이네요.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우리는 직권남용이라고 하지요.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3천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상 지역 5개 지구 간부 6명이 하루 간격으로 각각 법정 한도액인 500만 원씩 채워서 기부한 건데, 특검은 이 자금이 상부의 지시 아래 쪼개기 후원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강원 지역 간부들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모두에게 각각 500만 원씩 후원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의 불법 후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특검은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수천만 원 자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그래서 어제 통일교 본부와 산하지구 그리고 천주평화연합이라는 통일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고,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조사본부와 장관 측근 사이에 갈등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는 초동 조사 재검토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혐의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통화에서 박진희 전 보좌관은 보고서 문구 수정을 압박했지만, 조사본부 김모 전 수사단장은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중간 보고서에는 혐의자들이 명시됐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4명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사본부는 결론을 바꿀 거라면 애초 임무를 맡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박진희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69차례에 통화하면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불발된 훈련용 모이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K9 자주포 절차 훈련 중에 발생했는데, 모이탄 내부 내관 일부가 폭발하지 않자 장병들이 화약 제거 작업에 나섰고, 이때 연쇄 폭발이 일어나 12명 중에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2명은 중상으로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죠.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2022년과 2023년에도 2차례 있었는데, 육군은 불발탄 처리 문제일 뿐이라면서 별도 대책 없이 같은 훈련탄을 계속 써왔다는 점입니다. 이 모이탄은 과거 오작동으로 사용중지 지시까지 내려졌던 탄인데 다시 사용돼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모이탄 설계 안전성과 불발탄 처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만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 ENC,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 현장 23곳을 점검했는데 무려 22곳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만 2억 4천여만 원, 2건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동 통로 미설치, 전기 충전부 방치, 굴착면 붕괴 위험 방치 등 기본 안전 조치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추락, 붕괴, 감전 등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게 아니냐라면서 포스코 ENC를 강하게 비판했고, 노동부는 전 현장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와
위법 적발은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설계에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아직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능 인증을 받은 바닥구조 134건 중에 대기업이 25건, 중소기업이 109건을 개발했지만 이 가운데 1등급은 대기업 12건, 중소기업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1등급은 성인이 쿵쿵 걸어도 도서관 속삭임 수준인 37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줄여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과 실험시설을 갖추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과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LH는 최근 기술 공모와 실험실 지원을 통해 2건의 1등급 인증을 끌어냈고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이른 새벽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대형 버스.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와 줄을 서며 버스에 오릅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에 풀려나 귀국길에 나선 겁니다. 사전 합의대로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고 일부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탑승이 끝나자 8대의 버스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 전세기가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화물청사로 곧장 이동해 일반 탑승객들과는 달리 별도의 신원 확인과 출국 절차를 거쳐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자진 귀국을 선택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모두 330명입니다. 출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전세기는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이륙했습니다. 이들은 15시간 정도 비행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시간 오늘 오후 3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그제 특검 수사기관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어제 오전 여당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많아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9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군검찰을 지휘하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뺐습니다. 전체 공개될 예정이었던 내란 관련 1심 재판은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야당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겁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150여 명의 언론인과 마주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국민 임명식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00일간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한 지 2주도 안 돼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한 G7 정상회의, 추경 집행에 이어 내수 회복의 신호탄을 알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미 투자, 국방비 확대 압박 속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나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사법부와 보수야당 등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입법부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며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이 아니란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할지 존치할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논쟁이 점점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선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